환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길거리에 매달려 있던 단순한 CCTV 카메라 제조사 정도로만 이 기업을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하죠. 네,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비전이 어떻게 기존의 보안 카메라 사업을 훌쩍 넘어서서 AI 비전 솔루션, 그리고 HBM용 반도체 장비라는 정말 완전히 이질적인 양대축을 가진 국가 전략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들이 해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기업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의 실체를 냉정하게 짚어보죠. 그럼 우선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원인 시큐리티 사업부부터 매크로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 국방수호법 그 NDAA로 인한 북미 시장의 탈중국 기조가 이 기업에게 엄청난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략가로서 제가 보는 가장 날카로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네, 바로 환율이거든요. 현재 1,440원대라는 이례적인 고환율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향후 거시 환경이 워낙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면 그 영업이익 규모가 순식간에 급감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율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미주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믹스 개선인데요. 아, 믹스 개선이요? 네, 북미 시장에서 주요 중국 경쟁사들이 완전히 배제된 이후에 이 기업의 미주 매출 비중은 무려 75%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고요.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의 보안 성능을 유지하면서 단가가 훨씬 높은 AI 탑재 카메라 위주로 라인업을 완전히 개편한 것이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서 2024년 기준 전사 영업이익률이 17%대를 기록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효과를 넘어서서 어떤 거시적 변동성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 체력을 실적으로 입증한 셈이죠. 미주 비중 75% 달성에 영업이익률 17%면 확실히 놀라운 방어력이군요. 그런데 제품 단가를 높였다고 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뇌관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다수의 경쟁사들은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전히 중국 하이실리콘 같은 아주 저렴한 범용칩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 기업은 엄청난 개발비 부담을 감수하고 칩 설계의 내재화, 즉 자체 SoC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이런 독자 노선이 치열한 보안 시정 경쟁에서 서구권 고객들이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재무적, 기술적 근거를 제공했는지 그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체 SoC를 쓴다는 것은 남의 도로를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속도로를 깔아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자신만의 고속도로. 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범용칩 수급난이나 기술 종속성에 시달릴 때 자체 개발한 와이즈넷 칩은 99%라는 압도적인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철저한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이요. 철드달에서부터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아예 내재화했기 때문에 북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요구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 인증을 완벽히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산 배제라는 강력한 진입장벽 속에서 고객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이 내재화된 자체 칩입니다. 자신만의 고속도로를 개척해서 99% 수율과 최고 등급 보안 인증을 얻어냈다는 건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팔아서 현금을 창출하는 모델은 결국 언젠가 성장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최근 이 기업이 일회성 장비 판매를 넘어서 매달 구독료를 받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그러니까 VSaaS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서비스로의 전환이 기업 전체의 진정한 구조적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체질을 개선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큼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엣지 AI 카메라는 중앙 서버에 묻지 않고 카메라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 스스로 판단한다. 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무거운 영상 데이터를 중앙으로 전부 보내지 않아도 돼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80% 이상 절감했습니다. 이는 곧 수익성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성공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했죠. 2022년에 6%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매출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서 현재 2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익의 질, 즉 마진율입니다. 하드웨어 마진이 10%대에 머무는 반면에 이 클라우드 구독 부문의 마진율은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시큐리티 부문에서 이렇게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마진을 극대화한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돌려보죠. 네, 좋습니다.
강력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의 독점을 깨고 첨단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HBM 핵심인 TC 본더 시장에 진입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인한 반도체 장비 산업은 거시경제 둔월 사이클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맞습니다. R&D와 시설 유지 등 막대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만약 고객사 수주가 단 몇 개월이라도 지연된다면 그 높은 고정비가 즉각 전사 수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정비 부담은 반도체 장비 산업이 짊어져야 할 숙명입니다만 최근 실적 흐름을 보면 그 고정비의 저주를 뚫고 낸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뚫고 냈습니까? 네, 2025년 3분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장비 부문은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인해서 영업적자 208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성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2025년 4분기에 약 805억 원 규모의 TC 본더 매출이 한꺼번에 집중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1분기 만에 영업이익 8억 원을 기록하며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개 분기 만에 대규모 적자를 흑자로 돌려세운 이 전환점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208억 원 적자에서 단숨에 8억 원 흑자로 돌아선 폭발력은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 이벤트성 수주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인지가 관건이거든요. 거시적으로 2026년 SK하이닉스의 HBM 장비 투자가 월 70K에서 80K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죠. 여기서 과연 하나세미텍이 공급망 다변화의 실질적 수혜를 오롯이 입을 수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한 HBM 장비 시장에서 메인 벤더로 자리 잡기 위해 실제 양산 라인에 대규모로 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납품 가시성과 구체적인 수주 물량 근거가 존재합니까? TC 본더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선들을 수천 개씩 동시에 오차 없이 납땜하는 초정밀 다리미입니다. 초정밀 다림이라. 네. 이 엄청난 난이도의 초정밀 기술을 인정받아서 2025년 SK하이닉스양 HBM용 TC 본더 수주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납품량 과시성도 매우 뚜렷합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80대에서 100대 수준의 물량이 양산 라인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세입니다. 단순한 벤더 다변화를 넘어서 핵심 공급사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수천억 원대 매출 가시성은 좋습니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건 영업 레버리지 역효과입니다. 현재 매년 전체 매출의 15에서 20%를 반도체 장비 R&D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2026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뼈를 깎는 비용 구조라면 경쟁사들처럼 높은 수준의 영업 마진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외형 성장만큼이나 내실 있는 이익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펀더멘탈 변화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언제쯤 의미 있는 수준의 마진율 회복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그 막대한 R&D 고정비를 묵묵히 감내온 결실이 맺어지는 시점이 바로 양산 물량이 터지는 2026년입니다. 아, 2026년? 대당 20억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이 고가 장비가 100대에 육박하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매출 원가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존 독점 경쟁사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 초정밀 기술 과점 시장에서는 일단 수율이 안정화되고 양산이 본격화되는 기점부터 30% 이상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고정비를 완전히 상쇄하고 이 높은 수익성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춘 것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고정비의 마법이 이익의 마법으로 바뀐다는 분석이군요. 현재의 HBM 공정이 만들어낼 잠재력도 대단하지만 투자와 기술의 시계를 차세대 패키징 패러다임으로 더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스텝도 중요하죠. 기존 TC 본딩 방식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즉 HCB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업계에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 기술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 방금 논의한 TC 본더 장비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장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장비가 금방 구형으로 전락할 위험을 방어할 만큼 기업의 하이브리드 본더 상용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 사이에 어떠한 돌기 없이 금속과 금속을 직접 하나로 이어붙이는 차세대 초정밀 접착 기술입니다. 네. 이 기업은 기존 TC 본더의 가치 하락 우려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연도별 상용화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2026 낸드 공정에 이 차세대 장비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파운드리 공정으로 범위를 넓히고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차세대 HBM 공정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단계별 확산 전략입니다. 현재 캐시카우를 든든하게 유지하면서 미래 시장까지 매끄럽게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전체 그림을 맞춰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아까 처음 다루었던 시큐리티 사업부, 즉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천억 원의 그 든든한 현금 흐름이 떠오릅니다. 아, 네, 눈치채셨군요. 결국 CCTV라는 안보 비즈니스로 벌어들인 무한한 현금 실간이 지금 미래 AI 인프라의 두뇌를 조립하는 이 하이브리드 본더 R&D에 전폭적으로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겉보기엔 전에 다른 두 사업부 같지만 사실은 기술과 자본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소스들에서 가장 전율이 돋는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업 다각화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비전은 안보 카메라라는 방패로 AI 시대의 눈, 즉 데이터의 입구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막대한 자본으로 자회사 하나세미텍을 통해 AI의 뇌에 해당하는 HBM을 조립하는 핵심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AI의 눈과 뇌, 이 두 산업을 자본과 기술로 완벽히 연결해내는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 변화 가능성입니다. 눈으로 번 돈을 뇌에 투자한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략가로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냉정함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로드맵은 훌륭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매출이 전혀 없는 완전한 R&D 및 프로토타입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산성 검증 단계에서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의 엄격한 수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쏟아부은 매몰 비용이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텐데요. 미래청사진에만 취해 있기에는 실패의 리스크가 큽니다. 이 리스크를 돌파하고 양산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단기 마일스톤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고객사의 라인에서 실제 품질을 증명해야 하죠. 그 운명을 가릴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바로 2026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군요. 네, 이 시기에 글로벌 핵심 고객사들의 실제 생산 라인에 하이브리드 본더 2세대 장비 테스트 물량을 직접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 품질 인증, 즉 퀄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느냐의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이 테스트 통과 소식이야말로 막대한 R&D 비용이 폭발적인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마일스톤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친 이 치열한 기술과 자본의 흐름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기술의 진화를 가속화할 때 과연 어떤 기업이 그 격변의 파도를 가장 먼저 올라타게 될까요? 결국 이 기업의 진정한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세 가지 구조적 변곡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큐리티 부문. 미주 시장에서 마진율이 40에서 50%에 달하는 클라우드, 즉 vs AAS 매출 비중이 20%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가. 둘째, HBM 부문. 2026년 SK하이닉스향 TC 본더 80에서 100대 양산 수주 계약이 실제로 확정 공시되는가. 셋째, 차세대 기술. 2026년 하반기 낸드향 하이브리드 본더 2세대 장비의 고객사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오는가. 이 세 가지 숫자가 증명되는 순간 당신은 기술과 자본이 만나는 가장 폭발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